75쪽 프린트 중에서요. 연력학 프린트. 자, 혹시 필요하면 이렇게 받으시고.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연력학 일법칙 프린트 보면은 그게 원래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책이 생략돼 있어가지고 한 명의 친구는 또 안 하고 있어요. 동영상을 한번 찍어주시고 자 봅시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체 부피에 관한 얘기죠. P 곱하기 V는 뭐 일정하다. 이걸 보일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절대 온도분의 기체의 부피도 일정하다. 이걸 샤를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합한 거를 이제 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해요.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도 부르고 T분의 P 곱하기 V도 일정합니다. 신기하죠. 이걸 발견한 거는 각각 다른 사람인데 합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데 요 값을 갖다가 한꺼번에 P 곱하기 V는 뭐 어떤 일정한 수가 나오는데 이걸 기체상수라고 불러요. 곱하기 절대 온도. 기체의 몰수하고도 관계 있는데 아무튼 기체 양이랑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공식에 기체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곱하기 총 분자수를 말하는데 자, 얘는 P 곱하기 V에 비례하고요. 얘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식을 원래 정확한 유도식은 여기 프린트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물리학 2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고요.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책이 없으니까 한번 적어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식이 여기저기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나중에 정리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페이지 75쪽 위에 한꺼번에 한 줄로 좀 적어 놓았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적어드렸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연력학 제1법칙인데 자, 요게 연력학 제1법칙이 이제 어떤 법칙이냐면은 요거 좀 잠깐 봐봐. P 곱하기 V가 요거 좀 봐야 되거든. P 곱하기 V 또 여기 관한 얘기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프로 표시했을 때 P하고 V 그래프 이걸 PV 그래프라고 얘기하는데 PV 그래프가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뭐 P일 때 V이다 이렇게 그랬더니만 이 점이 뭐 PV 점이다. 뭐 압력이 2P가 되었다. 그럼 얼마가 되겠냐? 2P가 되면은 뭐 부피는 뭐 반으로 감소하고 2분의 V가 될 것이고 요 점도 P 곱하기 V가 되고요. 압력이 2분의 V다. 2분의 V가 되면 부피는 뭐 2V가 되겠죠. 2분의 P가 되면 2V가 될 것이고 안녕. 이렇게 만들어진 요런 요 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PV가 PV 값이 일정한 선이죠. 일정하면은 온도도 일정한 게 되거든. 절대 온도가. 이건 등온선이라고 불러요. 등온선. 그래서 이게 선이 쭉 움직인단 말이야. 어떤 기체가 이제 기체가 우리가 뭐 피스톤 가지고 실린더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P도 부피도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피스톤을 예를 들어서 여기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 열을 가했어. 부피가 커졌어. 이렇게 쫙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이 이게 대체 이거랑 매치가 안 되죠. 우리한테는 이게 그림이 이거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이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P가 이제 A점에서부터 PV 그래프가 하나는 요 등온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P 이렇게. 하나는 뭐 압력이 이제 P 압력이 일정한 채로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C. 그러니까 부피 변화 델타 V는 0이면서 부피 변화가 0인 채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등온선을 따로 그리게 되면은 T2 등온선이 이게 뭐 작은 채로 움직일 때도 있어요. E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가지 변화가 있어서 그림 한 가지만 가지고는 이걸로 가지고는 대체 어떤 변화를 할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네 가지를 모두 배울 건데 이 네 가지가 현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요걸 이제 부분해서 배울 것이고요. 요거를 배울 때 이 그림 한 가지만 가지거나 뭐 어렵습니다. 연력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처럼 식으로 탁탁탁 떨어지는 단원이 아니라 크다, 작다 뭐 이런 걸 따지는 비교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어떤 값이 큰 값을 가지는지 작은 값을 가지는지는 곱해봐가지고 클 거다. 예를 들어서 부피가 일정한데 부피가 커진다. 그럼 PV 값은 커지겠구나 이렇게.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이 높아졌대. 그러면 뭐 PV 값은 커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도도 올라갈 것이고 운동 에너지, 분자, 거기에 기체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운동 에너지는 많아질 것이고 내부 에너지는 많아지겠구나. 연속적으로 크다 작다를 따지는 단원이에요. 근데 이 크다 작다를 따지려면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명확히 알면 되게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뭐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이거 나중에 문제 풀어서 이해해야지 그러면 조금 어려운 단원이 되고 네 가지의 차이점을 조금은 기억을 해두면 처음에 한두 번은 좀 어렵더라도 금방 이게 아주 그냥 고난도까지 금방 도달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시간 오래 걸리거든.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해서 연력학 단어는 실은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빠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는 또 어려워요 학생들이. 이 마음이 급하니까 내용 정확히 이해 안 하고서 문제 풀면서 이해해야지 하다 보면은 참 이게 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고 개념은 딱 쉬운 게 네 가지가 딱 있어요. 개념을 그 네 가지의 차이점만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데 자꾸 설명 들으면서 차이가 뭐가 있는지 비교해보고 하다 보면 쉬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물리 중에서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내부 에너지에 관한 얘기고 두 번째는 기체가 하는 일에 관한 얘기예요. 기체가 하는 일은 P 곱하기 델타 V 값. 잠깐만. 델타 V가 뭐냐면은 부피 변화를 말하는데 PV 그래프에서 말하는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은 요 차이값 요게 델타 V가 되죠. 이렇게. 부피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델타 V 값은 뭐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델타 V는 뭐 플러스가 될 것이고. 요게 이제 이 기체에서는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1의 부를 따지는 게. 자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사방으로 벽을 때려요. 땅 때리고 기체가 여기 때렸어. 힘을 줬어. 기체가 하나만 있다고 쳐보자. 여기 때렸어. 땅 힘을 이쪽으로 주고 땅 때려가지고 이쪽으로 힘을 주고 땅 이로 힘을 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이동한 거리가 0이 되면 공식이 의미가 없어요. 1이 0이 되고 이것도 1이 0이 되고 이동한 거리 S가 0이니까 이동한 거리 없으니까 1이 0이 되고 해준 일이 다 0이 돼버리죠. 하지만 이쪽으로 움직였다면 그렇죠.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힘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0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1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해준 일이 F 곱하기 뭐 S가 될 것이고 델타 S 뭐 이렇게 이동한 거리 이게 뭐 3m 뭐 이게 2m라고 치면은 뭐 델타 S 그냥 3m 넣으면 안 되고 움직인 거리 말이죠. 사이값만 뭐 1m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사이값. 근데 만약에 이거를 누가 힘을 줘가지고 밀어버렸다.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면은 F 곱하기 코사인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180도를 이루게 되면은 그러니까 점이지 점. 이 점 움직이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점의 위치를 이렇게 같이 갖춰놓고 하면은 각도가 쉬워요. 계산하기가 180도.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FS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1이 부호가 0이 플러스이다. 1의 부호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다라고 표시하는데 1에는 부호가 있어요. 1에는 델타 V가 0보다 크다면 1의 부호는 0보다 큰 값이 되고 델타 V가 0보다 작다. 부피가 작아지는 거다. 나중 부피가 처음 부피는 2리터고 3리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델타 V는 플러스 1리터. 이렇게 변했다면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주면은 델타 V는 마이너스 1리터. 이런 식으로 부피가 작아질 때가 있는데 부피가 작아지면은 1의 부호는 뭐 0보다 작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 부호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부호가 어려운 거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내부 에너지가 아주 많은 값을 표시하고 있는데 요거를 정확히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 좀 설명해 줄게요. 우리 수학에서 보면은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는 예를 들어서 C이다. 여러 가지 값을 가지거든. 얘가 두 개의 값으로 표시돼 있어요. 두 개의 값에 곱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P 곱하기 V 값을 곱한 값은 커져 있어. 이 C가 커져 있어. 이렇게. 그런데 B는 일정하대.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 A가 커지는 경우예요. 근데 계산해 봤는데 얘가 일정하대. 근데 B는 커졌대. 예를 들어 부피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A는 반드시 작아져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관계가 딱 두 가지. 그래서 이 곱한 값이 내부 에너지가 또는 온도가 커졌다 작아졌다인데 거기서는 부피는 커지거나 작아졌다면 나머지 요것들이 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요것만 꼭 까먹지 않으면 연락하기 쉬워요. 우리 학생들한테. 저기 이제 뭐 오빠나 뭐 형이나 뭐 누나나 언니가 어려워한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세요. 요걸 가지고 대입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해볼게요. 자, 페이지 참고 프린트는 거기 등원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프린트를 드렸습니다. 밑줄만 치면은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처음에 내부 에너지 유도 가정이 나와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외우지 마. 물리 2예요 원래. 그래서 그냥 가정만 알면 되는 것이고 무슨 가정이냐면은 운동 에너지를 식을 그냥 적다 보면은 이 압력과 기체가 주는 힘의 관계를 따지다 보면은 이런 식이 나온다. 그런 과정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등운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등운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얘들아, 등운선을 따라서 움직이잖아? 그럼 뭔가 작아지는 것 같지 않아? 그렇진 않아. P는 작아지고 V는 커지는 점인데 이 점들을 연결한 게 선이 되거든. 등운선. 이 선은 온도가 일정한 선이에요. PV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선입니다. 그래서 등운선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이게 등온선이야. 등온선. 근데 이 등온선이 T1이 있고 T2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같은 부피 값인데 같은 부피인데 압력이 좀 높은 쪽에 가 있잖아. 그럼 PV 값이 클 거란 말이야. 그래서 T1이 T2보다는 또 높은 등원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등원선에 관한 가정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너무 황당해가지고 PV만 같으면 되는지만 확인하는지면 되는지 알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 등원선을 세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등원선을 T1, T2, T3야. 이런 경우에 T1이 가장 높은 값을 가져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봐. 같은 부피인데 압력이 더 크다. 또는 같은 압력인데 부피가 더 큰 값을 가진다. PV 값이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항상. 자, 두 번째는 자, 이 등운선이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뭐 이런 경우야. 예를 들어서 뭐 300도씨에서 뭐 100도씨로 가는데 얘는 시간이 1분 걸리고 얘는 2분 걸리고 뭐 3분 걸렸어요. 1번, 2번, 3번. 자, 1번, 2번, 3번 보자. 어느 게 온도 변화가 제일 클까요? 1번.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온도 변화는 200도씨의 온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얘네들이 어떻게 가더라도 이 온도와 이 온도 차이는 똑같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온도 차이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프로 볼 때 같은 등원선에서 같은 등원소로 간다면 모두 온도 변화는 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온도 그러니까 어떤 게 크고 작다 따질 때 정확하게 이게 뭔지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선은 등원선이야. 여기에서 어디로 움직여도 온도는 같고 여기서 어디로 가도 온도는 같아. 여기서 어떻게 가더라도 온도 변화는 모두 같은 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등운선이라고 하는 선이에요. 얘네들은 실수하지 마시고 요 개념이 제일 어려워요. 연력학에서 등운선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한두 번 실수하다 보면 이게 그런 뜻인데 내가 자꾸만 이게 실수를 하고 있구나. 그래 한두 개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연력학이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 자, 교재 좀 정리해 드릴까요? 자, B번 연력학 제1법칙 들어가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연력학 제1법칙 하나, 둘, 셋, 네 개 설명 아직 안 드렸죠? 네 가지 경우.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연력학 제1법칙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요거 들어가는데 뭐 배우는지부터 좀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기체에다가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근데 얘들아 연력학이 있잖아. 이게 압력
외부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외부 압력이. 그래서 이게 PV 값을 우리가 큰지 작은지를 알려고 했는데 V는 되게 쉬워. 부피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만 압력이라는 값은 보이질 않아 우리한테. 이게 압력이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하나 있는데 기본적인 압력을 보는 법 말해줄게요. 기본적으로 뚫려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외부의 기압, 외부의 공기의 기압과 여기 기체의 기압, 같은 기하면 또 운동하거든요. A라고 칠까요? 여기 A가 들어있다. PA. 이런 경우는 PA와 P 기압은 언제나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져도 외부의 기압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체 기압을 따질 때에는 그 기체 기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외부의 기압과 같은 상태의 기압을 말하는 건데요. 외부의 기압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기체 기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볼까요? 만약에 이런 경우 여기다가 모래주머니에서 모래를 떨어뜨렸다 점점 모래. 그러면은 여기에 기체 압력은 점점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 피스톤의 면적 A분의 작용한 어떤 힘인데요. 이 피스톤의 질량 M이 있거든. 그래서 면적 A분의 Mg. 그런데 거기에 모래 같은 면적에 모래가 여기 떨어진 상관없어요. 이런 면적이 얹어져 있으면 전체 면적에 모래 질량 M1 곱하기 G가 이 양이 점점 많아지면 압력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여기 뭐 어떤 물체가 떨어졌다. 당연히 압력은 증가하니까 기체 압력은 커진다. 이거를 알 수는 없어. 이런 경우는 우리는 알고 있어. PV 곱하기 V 일정하니 하지만 이 기압을 항상 외부의 기압을 따져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체가 뭐 요렇게 이제 갖다 놓고서 A하고 B가 있단 말이야. 여기다가 열을 가했더니만 부피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체 부피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밀고 들어갔어요. 요만큼. 자, 그러면 얘 기체의 압력은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얘가. 그런 경우는 좀 보기 어렵지만 이게 열을 줬으니까 커졌을까? 뭐 그게 아니야. 딱 과학 물리는 떨어지게 돼 있어. 느낌으로 되진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 기체 보자. 단열재로 쌓여 있어요. 이 단열재로 쌓여 있으면 열이 이제 출입이 안 됩니다. 열이 출입이 안 돼요. 이런 경우 2를 받은 경우야. 기체가 2를 받으면은 내부 에너지는 증가해야 됩니다. 그럼 P 곱하기 내부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는데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어? 그러면 부피는 작아졌는데 압력은 커졌겠구나. 근데 얘와 얘 압력 같으니까 A 압력도 커졌겠구나. 항상 그 기체의 압력은 보이질 않아요. 그 기체 압력으로 그 기체의 현상으로 압력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정확하게 커졌는지 일정한 건지 작아졌는지 정확히 해석이 안 됩니다. 항상 기체는. 그래서 그 기체의 바깥쪽 조건을 따져보는 거야. 이 기체 있잖아. 이 기체만 알 수가 없어. 항상 이거랑 평형을 이루고 있는 바깥쪽 기체. 얘가 움직여도 바깥쪽에 영향을 안 주겠구만. 그치? 지구 대기권이 얼마나 넓은데 부피 이만큼 변했다고 대기권의 기압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뚫려 있다. 그러면 항상 기압은 일정하다. 두 번째, 어떤 물체를 얹어놨다. 이때는 압력이 점점 증가하는 경우고 반대로 모래를 누가 덜어냈다. 그럼 압력이 점점 감소하는 경우가 되게. 이 예를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외부 조건을 따지세요. 예를 어려울 때는 상대편 조건을 따집니다. 항상 기체의 압력이 관건이에요. 내부 에너지를 따질 때는 기체의 압력이 관건이에요. 부피는 쉬워. 이게 작아진다, 커진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이 커질지 작아질지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단원이에요. 자, 그럼 볼까 이제 항상 기체의 압력에 관한 얘기는 그냥 이 외부 있지, 외부의 조건, 외부 조건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냥 기체 압력을 맞추는 건 선생님도 어렵습니다. 자, 연력학 1법칙 볼까요?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 무슨 법칙이냐면은 기체에다가 실린더에다가 피스톤이 있고 여기다가 열을 넣어줬어요. 단열재로 써놨어. 그런데 어떻게 열을 넣어줍니까? 단열재는 열이 출입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는 원래 여기 이제 이 전열선이 있어요. 전열선.
니크롬선 여기다 전기를 흘려보내주면은 뜨끈뜨끈한 열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지. 단열재를 가지고 열이 왔다 갔다 못합니다. 그냥 이거를 그림을 그냥 단순하게 열이 들어갔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단열 여기다가 그러니까 열을 넣어줬다 이런 얘기들은 단열선으로 열을 이제 끄는 겁니다. 열을 빼앗는 경우도 있는데요. 열을 빼앗는 경우는 어떻게 빼앗냐면은 이게 단열재거든. 여기는 금속판이야. 금속판. 금속판을 경계로 양쪽의 온도가 다르면 열이 계속 이동을 하게 돼 있는데 A의 온도와 B 온도는 항상 이제 같은 상태로 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는 열 평형을 잃어버려요. 금속판에서는. 그래서 여기다가 찬 물체를 갖다 놓게 되면은 열이 빠져나오면서 열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기체에 열을 줄 수도 있고 열을 뺄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자, 이제 열을 줬는데 부피가 커졌어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부피가 커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들어간 열은 어디에 쓰였냐? 잠깐 보자. P 곱하기 V 중에서 이 피스톤이 움직이더라도 압력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는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이제 증가했습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고. 잠깐 외우면 얘를 외워. 까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일지. 일도 했거든요. 일은 P 곱하기 델타 V인데 부피가 커지는 경우에는 델타 V가 플러스가 되고 1의 부호도 이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열은 두 가지로 쓰였죠. 열은 내부 에너지에도 변화를 줬고 일에도 쓰였다. 그래서 이 법칙을 Q는 들어간 기체가 받은 열량 또는 기체가 받은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에도 쓰이고 일부분은 또 일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다면은 모두 일을 할 것이고 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내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만 변할 것이고 두 가지가 모두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열을 주지 않았는데 변할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를 한번 볼게. 자, 일정할 때는 등자를 쓰거든. 일정하다 등자를 쓸 거예요. 일정할 등자. 그래서 0이다 0. 0. 이렇게 외부로부터 열을 들어가지도 나오지 않는 상태를 단열 과정이라고 불러요.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1이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면 내부 에너지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크기는 같아요. 이런 경우는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W를 이항시키면 이제 부호가 이항시키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부 1을 만약에 200J를 했다. 그래서 PV 그래프에서 해준일량은 우리 저번에 이제 설명했나? 등원선을 따라서 움직였다. A에서 B까지 움직였는데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그럼 이 면적이 얼만큼이 되냐? 이 면적이 계산하니까 200J였다. 그랬구나. 이게 아닌데. 요런 거 아무튼 200이다 면적이 200이에요. 한율을 계산하니까. 근데 0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냐? 이게 플러스 200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200.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00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막 이상하게 붙어 있어. 이게 왜냐면은 물리에서는 W라고 해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부호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그대로 거기다가 마이너스 이항시켰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W를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리에서는 이렇게 쓰는 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부호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걸 좀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단열 과정이 있는데요. 단열 과정은 단어부터 외우자. Q가 0인 것 단열 과정이에요. 자, 두 번째 내부 에너지 변화에 0인 게 있어. 이런 것들은 등온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등온 과정. 1이 0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부피 변화가 0이야. 부피 변화가 이쪽 움직이잖아. 위아래로 이렇게 위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게 선을 딱 긋잖아. 면적이 안 만들어져. PV 그래프에서. 이게 아래로 쭉 움직여봐. 면적이 안 만들어져. 선만 만들어지고.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아래쪽에 면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면적이 만들어지지 않고 부피 델타 V가 그냥 그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델타 V가 0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0이 되는데요. 이런 건 등적, 부피 적자, 등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가지로 한꺼번에
내부 에너지도 변하고 여기서 보면은 내부 에너지도 변하고 일도 하는 경우가 딱 특이한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등압 과정이라 그래서 들어간 열들이 두 가지 모두 쓰이는 경우를 모두 배우겠습니다. 자, 페이지 한번 3쪽 한번 볼까요? 3쪽에 보시면은 여기 단어를 좀 알기 위해서 내가 여기 좀 적어놨어요. 뿌리도 잊어버렸죠? 또 버리고 왔죠? 아이 훌륭합니다. 주는 대로 다 잊어버려요 막. 아이고 진짜. 블랙홀이야 블랙홀. 야, 방금 주지 않았나? 아 미안해. 자 그러면요 여기 페이지에 프린트 받았으니까 우리 이쪽 정리 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쪽. 이게 부호로만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있는데 여러분 겁먹지 마 얘들아. 그냥 이 값만 이 식으로만 봤기 때문에 직접 구할 수가 없어서 구하는 법을 좀 설명하는 거지 한꺼번에는 못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조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P 값이 있고 뭐 EP 값이 EP0로 변했다. 자 여기서 A점에서부터 B점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C점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A점으로 돌아왔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그림을 그려봤어요. V5, 3V5. 그래서 이게 A, B, B, C, C, A 이렇게 어떤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연력학 과정에서는 PV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왔다 갔다 해요. 이런들이.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PV 값인데요. 두 가지예요. 면적은 1이다. PV 값은 내부 에너지다. 두 가지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뭐 백날 이렇게 얘기해봤자 대체 뭐 뭔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일단 내부 에너지 구하는 법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PV 값을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한번 볼게요. A점은 그 점이 만드는 POVO가 되는 거죠. 자, B점 같은 경우에는 EP0VO가 됩니다. 자, C점 같은 경우에는 2에다가 3이니까 6POVO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두 번째요. 그러면은 이놈의 절대 온도는 과연 얼만큼이냐? 이 온도를 내가 그냥 T오라고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가지만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때 내부 에너지는 그냥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POVO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를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치? 한번 해볼까요? 나 노란색 적어드릴게요. 자기가 적은 다음에 앞에 봐봐. 자, 그러면 적어봤어요? 여기에 이 숫자를 집어넣는 거는 물리학 2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냥 우리 학생들이 물리원에서는 이게 1이라면 얘는 이게 BPV0니까 2만큼의 내부 에너지를 가진다. 6이니까 이거보다 6배를 가진다라고 해도 우리는 물리학 1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물리학 원래 2입니다. 숫자를 직접 곱해주는 거는. 그래서 이 유도 과정 중에서 원래는 2분의 3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프린트를 내가 좀 드린 거예요. 물리학 2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평생 볼 일은 없어. 그 내용들은 그냥
PV 값이 내부 에너지를 말한다. 정확히 구할 때에는 이제 뭐 숫자 넣어주면 된다. 요 정도만 알면 되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 A점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300K였다면 T B의 온도는 과연 얼마 되냐? T C의 온도는 과연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온도가 T5라면 PV 값이 2배로 커지니까 온도가 2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600K 절대 온도입니다. 여기 거기서는 얘는 6배가 되죠? 그럼 얘는 1800K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섭씨 온도는 얼마냐? 섭씨 온도. 이게 300K라면 섭씨 온도로는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는 273의 차이가 나죠. 섭씨 온도는 27도씨가 됩니다. 알고 있니 이거? 기억 안 나요? 저번에 공부한 거 있잖아. 기체 부피가 이렇게 있는데 0도씨 때 기체 V제를 들어가면은 기체 부피가 이렇게 커지거든. V 값이. 그래서 영하 273도씨가 될 때 기체 부피가 0이 되는데 이때를 0K라고 부르고 1도 올라갈 때마다 1씩 따지기 때문에 0도씨는 273K라는 온도가 될 것이고 1도씨가 되면은 274K가 될 것이고 27도씨가 되게 되면 얘는 300K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로 만들 때는 얼마를 빼준다? 그렇죠. 0일 때 이미 273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273을 빼줘야지 섭씨 온도를 구하겠죠. 그래서 27도씨가 된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도 똑같이 273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차이가 300이면 섭씨 온도 300, 얘는 327도씨가 될 것이고 섭씨 온도가 이 절대 온도로 1500이 차이 나면 섭씨 온도도 1500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1527도씨. 연력학은 절대 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내부 에너지 값, PV 값은 절대 온도 값을 말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일의 양. 이건 내부 에너지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는 일은 어떻게 따질 거냐. 그렇죠? 뭐 일을 직접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너무 이제 처음에 겁먹기 쉬워. 이게 대체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일에 관한 것도 한번 볼게요. 자,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A로 가고 이렇게 이제 A에서 A까지 돌아오잖아. 이런 걸 이제 한 사이클을 돌았다. 한 사이클. 한 사이클을 돌게 되면은 PV 값이 이렇게 같은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갔다 오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걸 한 사이클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저 보자. 이렇게 움직였잖아. 근데 이게 면적이 아래쪽 면적이 안 생겼기 때문에 1의 부호는 이제 0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 두 번째 B에서 C로 가는 동안에 면적이 만들어졌죠. 아래쪽 노란색의 어떤 면적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값 높이 값은 2P5고 요 값 델타 V가 2V5가 되기 때문에 곱해주면 4P5V5만큼의 일을 한 값이 돼요. 자, 그 다음에 C에서 A 쪽으로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C에서 A 쪽으로 오게 되면은 부피가 작아지는 경우는 이게 나중에 V에서 처음 거 3V5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2V5가 되죠. 이렇게 부피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요놈 요 마른 목걸이의 면적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뭐 평균값 1.5 P5에다가 2P5 곱해주면 마이너스 3P5 V로는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1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가 플러스도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1을 했다. 마이너스는 받았다는 표현을 쓰지만 플러스의 1도 있고 마이너스의 1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갔다 오는 동안에 4 했고 3을 받았다.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럴 때는 1P5 V5만큼의 1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러싸인 면적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열이 엄마야. 엄마. 이게 나예요. 이게 동생이야.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용돈을 줬어. 10만 원. 자, 동생이랑 나눴어. 10만 원 내가 받았어. 기분 좋아. 동생 얼마 주지? 동생은 작으니까
한 4만 원만 줘야지 내가 6만 원 쓰고 이렇게 아니다 4만 원 그래 4만 원 줬어. 그랬더니 엄마가 준 10만 원은 6만 원 4만 원이 돼 있어요.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동생이 형 난 지금 돈 쓸 데가 없어. 저번에 이거 설날 때 받은 것도 아직 통장에 남아 있어. 형 또 맛있어. 그래서 3만 원 또 주네? 기특한 놈. 이런 새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없어 그런 동생은. 이게 요즘 애들이 아직도 조금해도 돈이 많으면 좋은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들어온 돈을 절대 토하지 않아. 동생, 그치? 안 그래? 동생이 없어? 당연히 뭐 안 해봤지만 그럴 거야. 하지 마. 괜히 헛불리 실험하지 마. 동생 그러잖아. 제일 막내야? 동생 한번 하지 마. 실험하지 마. 동생 그럴 거야. 그치? 하지 마. 실험하지 마. 내가 막내거든, 동생. 난 형들이 준 돈을 절대로 다시 돌려준 적이 없어. 내가 받았으면 내 거지. 동생은 원래 그래. 이론상 있는 거야. 나 4만 원을 줬는데 내가 3만 원을 준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준 돈이 얼마냐고? 4만 원이야? 만 원이야? 만 원인 거야. 그래서 엄마가 준 10만 원은 열을 10만 원 받아가지고 내 내부 에너지는 9만큼 그리고 동생은 1만큼을 내가 준 거예요. 그런데 한 사이클을 돌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는 제로야. 그럼 내가 가져야 될 9만 원은 가진 게 아니라 밖으로 어떻게 나가서 어디가 없어졌어 지금. 이런 과정을 좀 마저 자세히 배울게요. 다시. 자 그러면은 A, B, C를 갖다 한 사이클 A, B, C 그 다음에 A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한 사이클을 돌았다고 하는데 그동안 한 일이 얼만큼이냐? 그동안 한 일이 POV만큼 요만큼 움직이면은 패곡선으로 둘러싸인 만점만큼 그만큼이 외부에 한 일이 됩니다. 연력학에서는. 자 그럼 페이지 볼까요? 74쪽과 75쪽 들어가면서요. 연력학 1법칙 볼게요. 연력학 1법칙은 열을 넣어주면 내부 에너지가 변할 때도 있고 안 변할 때도 있고 일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좀 쉽게 네 가지로 분리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 여기에 딱 뭐 그래프나 그려드릴 건데 네 가지가 명확하게 어떤 차이를 가질 거냐. 그래서 보통 문제를 풀 때에는 그래프가 없어 당연히. 그래서 식과 그래프를 가지고 연력학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 것이냐. 이제 그래프를 4개를 외워도 되는데요. 다른 단어처럼 외운다고 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좀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학생들 어려워할까봐 최대한 좀 천천히 좀 한번 해볼게요. 1번 4가지 과정이거든. 4가지 과정.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 자 처음에 우리 책에 있는 게 등적 과정부터 할게요. 1번 등적 과정. 등적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은 부피가 일정해요. 부피가 일정하다. 그래서 델타 V가 0이다. 델타 V가 0이 되기 때문에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요 1이 0인 경우입니다. 1이 0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열량을 100줄 넣어줬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100줄, 즉 1이 0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마이너스 200줄이다. 열을 빼갔단 말이야. 찬방울 붙여가지고 열을 뺏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200줄만큼 감소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이 0이기 때문에요. 저거 없애버리게 되면은 외부에서 받은 열이 양만큼 내부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다. 외부에서 뺏긴 열만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할 것이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등적 과정. 자, 그래프로 한번 그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PV 그래프에서 자, A점이 있어. A점. 등원선 한번 그려볼게요. 등원선. 요렇게. 이 등원선이 뭐냐면 P값이 일정한 선이에요. 여기서 움직이는 건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선인데 요 녀석이 만약에 델타 V가 0이 V가 일정한 채로 움직였다. 올라갔다. 요렇게.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이제 이거 보자. 내부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해준 일의 양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 작은 곳에서 V는 똑같은 값을 가지는데 P가 더 큰 값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P 곱하기 V 값이 증가한 경우죠. P 곱하기 V 값이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 경우입니다. 근데 1의 부피가 0이 델타 V가 0이 되기 때문에 1은 0이 되는 경우예요. 이때 받은 열이 얼만큼이냐? 내부 에너지 변화량만큼 열의 양이 이만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 적으면 받은 열의 양만큼 내부 에너지는 뭐 변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 이제 참 이게 적기 어렵네. 네, 선생님이 좀 자세히 쉽게 적어주려고 해도 자, 일단은 내부 에너지를 한번 따져보시고 1도 따져보시고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외부에서 받은 열이다. 또는 열량만큼 내부 에너지는 변화했다. 자, 이런 과정을 이제 이 등적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1번 우리말로 적으면 받은 열량만큼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였다. 자, 이때 이게 V는 일정한데요. P 값이 큰 값을 가졌죠. P 곱하기 V가 커졌다. 이런 경우를 등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책 좀 볼까요? 자, 75쪽에 1번 부피가 일정한 과정.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상태가 변하는 과정인데요. 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갔다. 그럼 일정한 부위에서 P 값이 증가했죠. 이런 경우는 PV가 증가했고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고 운동 에너지는 많아졌고 절대 온도는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델타 V가 0이므로 기체가 외부에 한 열은 0이다. 따라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기체가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와 같다. 그래서 Q는 델타 U와 같다. 이런 결론이 됐습니다. 자, 참고로 또 1지1 W 1의 양은 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쭉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 그래프 4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차이점을 한번 적어봐야 돼요. A점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어떤 등원선이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B 과정. A에서 B로 움직였다. 예를 들어서 하나 배웠습니다. 이런 과정을 등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등적 과정은 이 들어간 열량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온도가 올라갔다. 분자 운동 에너지가 많아졌다. 과정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을 또 볼까요? 두 번째 과정. 자, 등적 과정에 우리 책에는 등압 과정 나왔을 걸. 그다음에 등압 과정 볼게요. 등압 과정. 등압 과정은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 압력이에요. 아까 등적은 이게 부피 적자예요. 이 적이 뭐냐면은 요게 부피가 일정하다. 부피가 일정하다. 압은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한데 또 부피는 변하는 경우예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얘는 Q는 이제 압력이 일정하니까 뭘로 적어줄까? 여러분들은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자. 그냥 말로만 하면은 좀 어렵거든, 여기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A점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도 A점을 한번 똑같이 그려봤습니다. 이게 PV 그래프에서 P가 일정한 채로 쭉 이제 움직이는 경우야. 이렇게. 아까의 경우는 이제 위아래로 가는 거거든. 이런 경우는 이제 P가 증가하는 경우예요. P가 일정한 채로 부피가 이제 커지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이 면적 아래만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PV 값이 커졌냐? 잠깐만. PV 값 중에서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P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 증가했다. 증가. 자, 1도 보자. 오른쪽으로 부피가 생겼으면 부피 변화 델타 V가 0보다 크지? 그럼 1의 부호도 플러스 증가하였다. 자, 그래서 이 기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1도 플러스만큼 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간 열은 두 가지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 두 가지에 다 쓰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치?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뭐를 적고 있는지 좀 복잡하지 않니? 이런 과정들은. 그래서 좀 쉽게 그러니까 연력학이 뭐냐면은 Q는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델타 U 그냥 쉽게 말해서 W인데 두 가지를 일단 구할 수 있다면 이게 0이다. 1이. 그러면은 받은 열량만큼 기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0인 게 하나도 없다. 0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경우를 이제 등압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A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수평하게 압력이 일정한 채로 수평이 움직였다. 이런 과정을 등압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 C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잠깐 보자. PV 값 중에서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 값이 더 큰 값으로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구나. 1도 보자. 1. 이런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에 당연히 1의 부호는 플러스. 얘도 플러스.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됐기 때문에 이때 받은 열은 자 보자. A에서 B번 과정으로 변하는 동안에 기체가 받은 이 열의 양은 기체가 한 일과 같다. 그러면 이 틀린 문구가 되는 거죠. 자, A에서 B로 변하는 동안에 뭐다 생각해야 돼? 그냥 안 나와. 공식이 없어요. 이렇게 이거밖에. A에서 B로 움직이는 동안에 기체가 받은 열은 외부로부터 받은 열은 기체가 한 일과 같다.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내부 에너지가 변했나? 플러스가 됐구만. 1도 플러스구만. 근데 내부 에너지가 변했기 때문에 아니다. 이때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와 하늘의 양이랑 합과 같다. 라는 결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구로 보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 과정이 무슨 말이냐? 이때 들어간 열은 내부 에너지와 일의 두 가지 모드에 쓰였다. 이때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였다. 이것도 틀려요. 이때 받은 열은 일에 쓰였다. 이것도 틀립니다. 문구가. 그래서 이때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와 일의 두 가지에 쓰였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알겠지? 그럼 선생님, 이게 B와 C로 가는 동안에 같은 등원선으로 움직였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같네요. 방금 빠따라 같겠지? 그렇지? 그런데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받은 열의 양이랑 A에서 C로 가는데 받은 열의 양이랑 누가 더 많을까요? 얘들아, A에서 B로 변하는 거랑 A에서 C로 변하는 거랑 누가 받은 양의 열이 더 많을까요? 대입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냥 연력학 문제는 여기다 대입 안 하고 나올 것 같아. 느낌상 절대 아니야. 대입을 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서 어떤 결론을 만드는 거지. 절대로 선생님도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말로는 이게 대입하세요. 자, A에서 B로 변했단 말이야. 셋 중에 하나가 0이야. 1이 0이야. 그치?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만큼 열을 받은 것이고 A에서 C로 바뀌었단 말이야. 1이 플러스야.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야. 두 개 합한 만큼 열을 받았어. 그런데 얘는 얘와 A에서 B로 가거나 C로 가는 건 내부 에너지가 변화량이 똑같아. 이게. 그래서 얘는 1까지 했기 때문에 A에서 C로 가는 과정이 B보다 한 일의 양만큼 아래쪽 면적 한 일의 양만큼 더 많은 양의 열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려내는 거야. 누가 더 많은 양의 열을 받았는지, 열량이 같은지, 내부 에너지가 일정한지, 일을 했는지 이 세 가지 가려내는 게 연력학이에요. 그러니까 뭘 배우는지 모르겠죠? 이 단어는 그냥 막연하게 그래프 하나 가지고서 열을 더 많이 받았냐, 조금 받았냐, 일을 했냐, 안 했냐, 기체의 온도가 높을 거냐, 낮을 거냐, 이걸 해석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서 푸는 단어는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만큼 까다롭진 않은데 단지 식 같지도 않은 식, 별로 식 같지도 않은 식 가지고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는 단원이라서 잘 들은 여학생들은 쉬워하고 근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개념을 좀 대충 듣다가 문제 풀면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학생들은 연력하기 몹시 어렵고요. 처음에 그냥
핵심 요약만 딱 해가지고 풀게 되면 수능까지도 쉬운 단어 중에 하나고 뭐 극과 극을 이룹니다.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가능하면은 개념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금방 그래서 수능 문제까지 풀 수 있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고. 자, 그럼 잠깐 볼까 이제 얘들아. 그러면은 이게 반대 경우가 있을까? 반대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경우는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1항은 0이야. 어머나. 근데 P 곱하기 V 중에서 V는 일정한데 P가 작아지니까 이 값은 감소했구나. 그쵸? 감소했으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1도 마이너스니까 열을 빼앗겼구나. 밖으로 열을 빼앗긴 거는 내부 에너지 감소량만큼 열을 빼앗긴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요것도 한번 볼까 이제? 만약에 압력이 일정한 채로 커지는 거를 팽창이라고 하는데 압력이 일정하면서 작아지는 거 이런 것들 등압 수축이라고 등압 수축. 커지는 건 팽창, 작아지는 건 수축.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Q는 델타 U 더하기 W 1이 마이너스예요. 내부 에너지가 P 곱하기 P가 일정한데 V가 작아지니까 이 값은 작아진 겁니다.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럼 밖으로 열을 뺏겨서 얼만큼? 받은 일의 양과 내부 에너지 감소량만큼 열을 밖으로 뺏긴 게 되는 겁니다. 받은 게 아니라 플러스 열은 받은 거고 마이너스 열은 뺏긴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가정 들어가 볼까요? 책 좀 보고 두 번째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2번 압력이 일정한 가정 볼게요.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상태가 변하는 과정입니다. 자, T1과 T2 책 좀 보자. 거기 등원선 보세요. T1과 T2 중에서 T2 높은 쪽에 있는 선이 온도가 높은 것이고, 자,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의 변화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부피와 온도가 변하므로 일단 부피가 변하는 걸로 우리가 온도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부피와 온도가 변한다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P 곱하기 V가 중에서 V가 커지니까 PV가 커지게 되고 절대 온도가 커지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1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따라서 연력학 제1 법칙에 의해서 기체가 받은 열은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의 양의 합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선생님,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얘가 같은 내부 에너지로 바뀌면서 1까지 했으니까 C가 더 많은 양의 열을 받았겠지만 만약에 말이야 좀 어려운 문제를 내볼게요. A에서 C로 가거나 A에서 B로 가는데 똑같은 양의 열을 얻었습니다. 똑같은 양의 열. 오케이? 그럼 얘는 같은 양의 열을 얘는 일을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이만큼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같은 양의 열을 받았다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해되니? 그래서 같은 양의 열을 받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냐? 일을 더 조금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부 에너지는 더 이거보다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 더 낮은 선으로 가면서 한 일의 양만큼 내부 에너지는 더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이냐? 어려워요? 그러면은 좀 이따 넘어가세요. 일단 노란색은 넘어가시고 하얀색만 한번 해보세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시다. 세 번 잠깐만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까요? 등압가정. 등압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은 여기에 열을 넣어주는 겁니다. 등적가정, 부피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볼트로 이렇게 이제 막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주는 경우예요. 그러면 등압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은 등적가정은 부피가 처음에 똑같은 부피였는데 여기다 똑같은 열을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부피가 이제 얼만큼 커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아무튼 커졌어요. 부피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A와 B가 온도가 같았어. TA와 TB가 같았다. 그런데 같은 양의 열을 받았다. 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부 에너지만 변했고 얘는 일을 하면서 내부 에너지도 변했다. 그럼 A와 B 중에서 누가 더 많은 양의 내부 에너지가 변했겠는가? 일을 하지 않은 아이가 내부 에너지가 더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얘는
내부 에너지가 이만큼 변했지? 그럼 얘는 같은 양의 열을 받았어.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같은 양의 내부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얘가.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더 작은 상태로 변하게 되겠네. 누가 더 높은 온도가 될 거냐? 당연히 여기 A의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해되니?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PA가 VA와 PB와 VB 값 중에서 이게 더 커야 되겠네요. 당연히 커져요. 근데 부피는 얘가 지금 커졌으니까 이게 더 커졌거든요. 이거보다 이게 크거든요. 압력은 누가 더 크겠습니까? B의 압력보다는 A의 압력이 더 커야 되겠죠. PV 값이 커야 되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연력학은. 이게 숫자로 떨어지지 않고 크다, 작다, 플러스이다, 마이너스를 비교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알겠지? 안 그러면 아까 숫자 2분의 3 넣고서 물리학 투 문제 딱 떨어져요. 그걸 넣으면은 2분의 3 뭐 P0 그러니까 받은 일량은 뭐 2분의 1 얼마 이것이 나오는데 그런 단어는 아니고 크다, 작다를 따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자, 그러면 세 번째 볼까요? 2개 남았는데. 자, 온도가 일정한 가정, 등온 가정 설명해 드릴게요. 등온 가정. 자, 등온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은 등온 가정. 등온 가정을 등온 변화라고도 해요. 이렇게 등적 가정, 등적 변화, 등압 가정, 등적 변화 같은 가정입니다. 같은 변화고. 자, 등온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입니다. 그래서 받은 열량만큼 일량이랑 부호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 등온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PV 그래프를 요것처럼 등온선 한번 그려볼게. 원래 여기 썼거든 A죠? 이렇게. 근데 등온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온도가 일정한 거는 등온은 온도가 일정하면 등온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등온선. 그래서 이게 등온선을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 요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등온선을 따라서 움직였다. 이걸 D까지 움직였다 쳐볼까요? 아이고 흰색으로 해야 되는데 아유 이게 노란색은 감소인데 플러스 아래쪽 면적이 해준 일량이 됩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볼까 이제?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이만큼 면적이 해준 일량 플러스 내부 에너지는 제로야 얘들아. 이게 작아지잖아. 느낌상 작아지 절대 아니야. 등온선을 따라서 움직이잖아 이게. 등온선을 따라서 움직이면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받은 일의 양은 플러스. 지금 이때 들어간 열은 해준 일의 양만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적을 때 좀 복잡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만 쉽게 좀 너무 복잡하다 접근하니까. 자, 1의 부호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들어간 열량만큼 열량과 해준 일의 부호는 내부 에너지의 양은 일치합니다. 이때 들어간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와 해준 일량이 합과 같습니다.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제로이기 때문에 들어간 열량은 1의 양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여기다가? A가 등온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예요. 이렇게 D로 움직이는 경우. 그럼 선생님 A에서 C로 가는 열이랑 A에서 D로 가는 열이랑 누가 더 많은 양의 열을 넣어줬을까요? 이 C는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고 일도 했습니다. 얘는 내부 에너지는 일정한데 1도 C보다는 적어요. 그쵸? 1도 C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것보다 A에서 D로 가는 건 1의 양도 적고 내부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A에서 D 과정은 더 적은 양의 열을 받은 거예요. A에서 D보다는. 그래서 A에 D가 굉장히 많은 양의 열을 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그래프. 왜? 두 개 더한 만큼이니까. 받은 열의 양은. 자,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 과정을 등온 과정이라고 부른다. 자, 만약에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등온 과정은 그림이 안 나와요. 복잡해서. 이 그림만 이거 외우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등온 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온 수축은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야, 0. 1의 부가 마이너스야. 이건 열을 받은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예요. 이 부호가 W 이게 0 시골 정비계 만큼인데 이게 부호가 있어.
플러스일 때는 열이 플러스인 거고, 이 마이너스면 열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 열은 밖으로 이제 열을 빼앗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가 받은 일의 양만큼, 예를 들어서 받은 일의 양이 50이다. 이건 면적계산하니까 50 플러스 50J이다. 그럼 이 받은 열의 양도 50J야. 내부에너지는 안 변했어요. 이 면적을 하니까 마이너스 50J이다. 그럼 마이너스 50J야. 그럼 열을 50J 넣은 게 열을 50J를 빼간 겁니다. 이렇게 받은 일의 양과 이게 들어간 열량은 일치한다. 그런 과정을 드문 과정이라고 부르죠. 자, 하나 더 하면 연력학 과정이 끝나거든. 지금 뭐 배우는지 모르겠죠,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지? 뭔가 하긴 하는데 지금 저게 대체 뭐 하는 거지 지금?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별게 없어요. 이 과정은 그냥 이거 하나 외워서 이거 하나 외워가지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렇죠? 이 PV 값을 계산해 가지고 이게 커졌다면 온도는 올라가는 것이고, PV 값이 작아지면 온도는 내려가는 것이고. 이때 PV 값의 변화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P가 일정하면서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모두 변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힌트가 있어요. 문제 잘 보면은. 근데 힌트가 V는 바뀌었는데 P가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상대방의 압력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럴 때는. 알겠어요? 여기가 가죠? 요령이야, 요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PV 값이랑 P 곱하기 델타 V, 부피가 커졌냐 작아지냐를 보는 거야. 공식도 필요 없어. 부피 커지면 1 했다, 부피 작아지면 1을 받았다 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기체한테 준 열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아빠가 여보 우리 아들 딸한테 용돈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옆집 보니까 한 달에 5만 원이래. 우리 애들은 얼마야? 그러니까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에이 궁금한데 말 좀 해봐. 그러니까 에이, 알아서 적당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피자 사 먹고 치킨 사 먹고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볼 때 하루에 한 마리씩 치킨을 먹고 하루에 한 마리씩 피자를 먹고 한 판을 먹고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은근히 물어봤어. 엄마가 말 안 하니까. 이씨, 아들아 따라 일로 와봐. 용돈 얼마 받았어? 저요? 5만 원이요. 저요? 3만 원이요. 8만 원 줬구만. 8만 원 줬구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애들한테 물어봤어. 이런 거야. 열은 안 보여. 이게. 그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지 우리가 알아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1도 플러스 마이너스. 아들 딸한테 준 돈을 갖다가 계산해서 네가 얼마 줬구만 이렇게 알아내는 거지. 추라는 건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값. 추라고 하는 거는 눈을 뜨고 봐도 안 보여요. 그냥 경험상 따뜻하다, 열을 받았구만, 춥다, 이렇고 이거 아는 거지 양은 알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이 양을 어떻게 알아낼 거냐. 이렇게 만들려면 더 많은 양의 열이 필요하냐 적은 양의 열이 필요하냐. 이게 열역학이에요. 열역학은.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거야. 식을 외워가지고 대입하는 거. 이 단어는 쉬워. 복잡한 식도 없어. 이거만 쓰면 돼. 그냥 여기 나와. 신기하게.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페이지 76쪽 온도가 일정한 과정, 등온 과정. 기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요.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등온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다. 등온선. 등온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등온 과정입니다.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데요. 등온선을 따라 움직이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도 일정하다. 운동 에너지도 일정하다. 뜻입니다. 델타 T 온도 변화는 0이다. 등온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U는 0이 되고요. 따라서 연력학 제일법칙에 의해서 기체가 받은 열은 외부의 한일과 같다. 내부 에너지가 0일 때에는 받은 양의 열만큼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과정 볼까요? 네 번째 과정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이제는 단열 과정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은, 자 이제 기체들이 보면은 우리 단열재라는 게 있거든. 단열재 이렇게 단열재로 된 실린더와 단열재로 된 플라스틱. 이럴 땐 열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열이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이게 단열재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다 단열재인데 이 하나는 금속판이에요.
어디다 뭘 변화시키잖아? 그러면은 항상 O의 온도와 B의 온도는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금속판이 있다. 그럼 양쪽의 기체 온도는 무조건 같은 거예요. 열이 이동을 해보여. 이때 변화는 천천히. 그럼 온도가 막 계속 열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천천히. 금속판은. 단열재하고 금속판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금속판을 경계로 해서 양쪽의 온도는 같습니다. 단열재를 경계로 해서 양쪽의 온도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자, 금속판을 경계로 해서 기체 온도는 항상 같습니다. 단열재를 경계로 해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달라요. 이런 경우는. 자, 그럼 단열 과정이 뭐냐? 열을 주지 않고 주지 않았는데요.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Q가 0인 경우야. Q가 0. 그럼 내부 에너지가 잠깐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니? 자, 등온소를 또 두 개 그릴 수밖에 없네. 자, 또 그려볼까? 얘들아, T1과 T2 중에 누가 더 높은 온도 같아요? 같은 부피일 때 해석하는 법 좀 설명해 줄게요. 같은 부피일 때 압력이 더 큰 값을 가르치는 게 있잖아. 그러면 이게 또 등온소이 높은 겁니다. 온도가 높은 거예요. 같은 압력일 때 얘들아, 부피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잖아. 여기 이게 이제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도 PV가 크면 온도가 높은 게 되니까 T1이 T2보다 온도가 높은데요. 자, 여기에서 얘가 기체가 이렇게 변하는 경우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아래쪽에 해준 만큼의 1을 하게 된 겁니다. 1의 부호는 플러스가 돼요. 1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열은 0이야. 0. 그럼 내부는 어떻게 되겠어? 반드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개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기체가 등적 과정. 1은 제로이고 받은 열량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 등압 과정. 기체가 열을 기체가 열을 받아서 1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변하는 과정. 적 과정보다는 내부 에너지 한 일의 양만큼 열의 양을 더 받아야 된다. 자, 등온 과정. 그러면 등압 과정만큼의 부피 변화는 똑같긴 해도 한일의 양은 더 적고요. 내부 에너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일의 양만큼만 열을 받으면 된다. 자, 마지막 이제 등압 팽창 과정. A에서 E로 가는 과정. 자, 한일의 양은 아래쪽의 면적이 요만큼이죠. 그렇죠.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거랑 A에서 D로 가는 거랑 A에서 E로 가는 것 중에서 아래쪽에 면적이 작은 A에서 E로 가는 게 가장 작은 양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온도가 더 낮은 선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런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열을 받지 않은데 일을 하면 저런 과정이 돼요. 이런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A점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이게 열이 0이야. 0. 근데 부피는 커졌어. 1 플러스 1을 했어. 그럼 반드시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적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이니까 이 양을 시켜주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W로 표시가 되는데요. 1의 부호가 플러스였다면 마이너스니까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이너스도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설명 한번 해보자. 이 그림은 안 나오니까 이 그림 지우고서 여기다가 전체다 이제 단열해서 부피가 커지는 걸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데 단열 팽창에 관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탄산 기체 이게 열 팽창해가지고 뚜껑 열릴까봐 이만큼의 열 공간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빡빡빡 들어있어. 이 뚜껑을 갖다가 빵 딴단 말이야 이렇게. 물론 이제 기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공기 분자들을 이 기체가 꼭 막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서 부피가 커지는 게 아니고 거기는 다른 공기를 밀면서 여기 있는 게 아무튼 부피가 커졌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럼 다른 기체 분자, 공기 분자를 밀고 나간단 말이야. 막이 없더라도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가 커졌다면 이런 것도 팽창입니다. 부피가 커지게 되면 그러면 여기 열은 안 줬는데 자기가 일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순간적으로 낮아지죠.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김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기체들이 빠져나가면서. 자, 그래서 원래는 이 단열이라고 하는 건 열을 주고받지 않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열이 갑자기 부피를 팍 변하게 되면은 열을 주고받을 시간이 없어요. 단열재로 쌓여있지 않지만. 공이 있어요. 공. 타이어나 공. 여기다가 펌프. 자전거 타이어, 자전거. 이 펌프로 공기를 이만큼 밀면은 여기 부피가 이만큼 증가합니다. 쫙. 그럼 이만한 부피를 이렇게 줄이면은 부피 변화가 마이너스가 되거든. 이단에 무슨 말인지? 부피가 커지는 게 아니라 부피가 작아진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작아진 상태가 되면은 이를 이렇게 되면서 열을 준 건 아니지만 받은 일의 양만큼 이게 일회부가 마이너스가 되면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이 현상을. 그래서 만약에 여기 띄고서 부피를 작아지지 않게 자유롭게 기체를 그냥 펌프로 슉슉슉 하잖아. 쉽게 움직여 이런 경우는. 수십 번 해도 잘 온도가 안 올라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마찰열 때문에 온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궁금하다 싶으면 시도해보세요. 어떤 공기에다가 대고서 이런 데다 대고서 공기 못 빠져나가게 쭉쭉 밀잖아? 쭉 그러면 갑자기 온도가 쫙 올라가. 펌프의 온도가. 근데 빼놓고서 공기 왔다 갔다 수도로 쭉 밀잖아? 온도가 안 변해.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실제로 잘 올라가지 않아. 해보면. 얘네들. 그래서 이게 큰 부피가 작은 부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단열 팽창시키게 되면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나라 동해바다에 인어공주 살고 있는 거 알아? 안 살아? 벌써 있었으면 벌써 다 잡았다. 우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데. 자, 이런 공기가 습도가 높은 공기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한 25도씨 정도에 그냥 뭐 한 여름에 다른 데는 30도씨인데 바다에 가가지고 바닷바람 쐬면 조금 시원하긴 해. 아주 시원하진 않으면 그래도 25도씨. 이 대관령의 높이가 얼마냐면은 대략 한 얼마 정도 되냐? 2.5km 정도 돼요. 2.5km. 2,500m지. 해발 고도가. 여기 25도씨인 공기가 이슬점의 온도가 얼마냐? 바다에서 습도가 높은 공기라서 조금만 몇 도만 낮아지면 그냥 이슬 생깁니다. 이런 경우. 한 20도씨가 되었다. 습도가 높아서. 그러면 이 공기의 특징 말해줄게. 공기가 말이야. 위로 올라가면은 상승한다. 상승 기류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절로 부피가 팽창을 해요. 열을 받지 않아도.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내부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는데요. 신기하게 기체에 100m 올라갈 때마다 항상 1도씩 꾸준하게 낮아집니다. 온도가. 그래서 원래 25도씨인 공기가 이슬점이 20도씨라면 100m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1도씩 낮아지기 때문에 100m가 되면 24도씨가 될 것이고, 그렇지? 또 200m가 되면은 23도씨. 그래서 20도씨가 도달하려면은 5도씨 낮아져야 되니까 500m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슬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공기는 이제 구름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구름이 만들어진 공기는 얘들아,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하고 물방울하고 같은 온도 10도씨의 수증기와 10도씨의 물방울 중에 누가 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냐? 우리 땀이 증발할 때 우리 몸이 열을 뺏어가는 거 알죠? 그렇죠? 반대로 수증기가 물이 되려면 열을 방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화될 때 흡수하는 열을 기화열이라고 부르고 액화할 때 나오는 열을 액화열이라고 불러요. 반대야, 열의 개념이. 기화하려면 들어가지만 액화할 때 열이 나와요. 그래서 수증기가
수증기가 물방울로 만들어질 때 일부분의 열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올라가면은 1도씨씩 낮추잖아. 그치? 그런데 수증기가 이렇게 물방울로 될 때는 0.5도씨 온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1도씨 낮추는 온도하고 0.5도씨 높이는 온도를 합하게 되면은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 낮아졌다가 0.5도 올라가는 걸로 계산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0.5도씨만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놈이. 어려운 말로는 건조 단열 감열, 수분 단열 감열, 단열 변화할 때 온도가 낮아지는 비율 감열, 단열 감열. 건조할 때랑 습도가 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다르다. 건조 단열 감열과 수분 단열 감열이 다르게 됩니다. 얘들이. 그래서 우리 이제 대관령을 올라가면서 이게 500m 지점에서 구름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500m 지점에서 구름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부터 2km 올라가는 동안에 이게 구름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0.5도씩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100m 올라갈 때마다 0.5씩 낮아지고 1km 올라가면 5도씨가 낮아지고 2km 올라가면은 이제 10도씨의 온도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도씨의 공기가 여기로 올라가면은 이제 0도씨, 20도씨까지 몇 도씨니? 20도씨 온도 아니요. 10도씨 계산이 안 되냐? 10도씨로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자,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씨 온도가 감소하거든. 그래서 1km면 5도씨, 2km면 10도씨 온도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은 왜 위에가 영하네? 건조 단열 감열 계산해봐. 7km, 8km야. 이 아래 온도가 이 아래의 온도가 한 뭐 30도 정도 되잖아. 7km 올라가면 이미 영하예요. 이게 구름이 있어도 영하야. 그래서 당연히 위에 올라가면 추운 거예요. 건조 단열 감열이 생기니까 공기라는 게 10km 올라가면. 자, 다시. 그런데 이렇게 해서 10도씨가 된 공기가 구름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 비가 나무에 부딪혀 가지고 다 비가 내리고 내려올 때는 이제 단열 수축이 일어나겠죠. 큰 공기가 기압이 크니까 부피가 점점 단열 수축이 일어나겠죠. 단열 수축이 일어나면 온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구름이 다 비를 뿌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가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땐 1도 내려가지만 내려올 땐 1도가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2.5km를 내려오게 되면은 100m당 1도씩 증가하게 되면서 25도씨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 때 공기는 들어갈 때 동해에서 들어갈 때는 25도씨인데 내려올 때 공기는 요거보다 25도씨 상승해서 35도씨로 더럽게 뜨거운 바람으로 변해 있어요. 그리고 수증기는 없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런 바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녹새바람이라고 부릅니다. 녹새바람. 그리고 실제로 강원도 가면은 이 바람 한이바람이라고 불러요. 한이바람. 같은 바람이야.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녹새바람이라고 부르고 이거 한이바람이라고도 불러요. 이 바람이. 그래서 이 온도가 낮고 수변한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비를 뿌리고 내려오게 되면은 고온 건조한 공기로 변하는 현상, 이런 거를 녹새바람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있거든. 우리는 항상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1년 내내 지중해 위쪽은 추워, 아래쪽은 따뜻해서 지중해에서 이쪽으로 항상 바람이 불어가. 따뜻한 쪽에서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독일 쪽에 그 동네 이름이 페냐, 펜. 이 산이 페냐, 펜산. 그래서 지중해에 있던 공기가 여기만 넘어가면 항상 건조해지면서 뜨거운 바람으로 변해요. 이게 그래서 터널을 타고서 여기 있을 때는 그래도 시원한데 터널 타고 여기 도착하는 순간 와씨 되게 뜨겁습니다. 이 현상을 팬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잠깐만 여기에 참고로 설명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거랑 관계 있기 때문에 지구학에서 배우지만, 단열 수축을 하면 단열 팽창을 하면 일을 하니까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단열 팽창하면, 단열 수축하면 일을 받은 만큼 마이너스 1만큼 내부에서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그림이 나오면 어떤 그림이 나오잖아? 이런 그림들이 자 보자. 무슨 말인지 보자. 자, A가 B가 이렇게 피스톤으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PA와 PB의 압력은 같은 겁니다. 항상 기체가 아까부터 압력 같아. 이때 부피도 같다면 온도도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한쪽에다가 열을 넣을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만 단열재야. 온도 같지 않아요, 양쪽에. 그래서 부피가 커졌어. 자, 그러면은 A가 부피가 작아질까? B의 부피가 작아질까? 열을 넣은 쪽의 부피가 커질까? 열을 받지 않은 쪽의 부피가 커질까? 어떻게 커질 것 같아요? 열을 넣으면 부피가 작아지나? 분자 운동 활발해지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 밀고 갑니다. 그치? 그래서 변하는데요. 이때 열을 받으면 이 부피가 외부로 일을 한 건 아니야. 부피가 커지지 않으니까. 지들끼리만 일을 주고받은 거거든. 그래서 이 열을 넣어주면 이 얘들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자, A 가정 볼까? A 가정? A 가정, B 가정. A는 어떤 열을 받았어.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일도 했습니다. B번 볼게요. 열을 받진 않았지만 일을 받았어. 그만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증가했습니다. 단열 변화예요. A는 열을 받아서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변했고 B는 받은 일의 양만큼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경우인데요. 그 양을 따지면 이게 똑같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열을 넣었더니만 이 기체가 선생님 외부로 부피가 커지지 않았으니까 외부에 한 일이 없네. 즉 들어간 열이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A의 내부 에너지 변화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만큼 변해버린 겁니다. 이때 물론 일도 했어. 그 한 일만큼 B가 받았어. B가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했어. 그렇죠? 선생님이 문화상품권 3장을 딱 던져줬어. 그랬더니만 얘가 얘한테 한 장 줄게요. 그럼 자기가 열을 Q를 받았지만 일부분의 일을 해버렸단 말이야. 얘는 또 받았어요. 3장 중에서 한 장 받고 2장은 지가 가지고. 그렇지? 하지만 다른 반에 갖다 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안에 내가 3장 준 게 이 안에 지금 증가돼 있어. 원래 얘들은 5장, 5장 가지고 있었거든. 내부 에너지를 상품권을. 근데 내가 오늘 3장을 더 뿌렸어. 자, 둘이 가져. 이거 전 2장 가지고 한 장. 자, 그러면은 이때 내부 에너지는 누가 더 높을 거냐? 압력은 같은 거죠. 부피가 더 큰 A가 내부 에너지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B는 자기가 받은 일의 양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했는데요. 얘와 얘 중에서 같은 온도에서 내부 에너지가 많이 변했고 얘는 조금 변했어요. B는. 그래서 이거와 두 개 양을 따지게 되면은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한 일의 양보다는 더 많게 됩니다. 자, 뭐 재밌는 형태의 문제죠. 다 볼까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경우야. 여기다 열을 넣어줬어. 그랬더니 막 이런 밀고 나갔어요.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그럼 얘를 밀고 나가는 동안에 압력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알 수가 없다 그랬죠. 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B 보자. B는 일을 받았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해야 돼. 내부 에너지 증가하려면은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플러스가 돼야 돼. 근데 P 곱하기 V가 커져야 돼. 그런데 부피는 작아졌어. 내부 압력은 커졌구나. 그럼 여기 압력이 커지니까 A는 압력도 커지고 부피도 커졌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더 커졌구나. A와 B 중에서 압력은 같은데 A의 부피가 더 크니까 PV 값이 클 것이고 B보다는 A의 온도가 더 높은 상태가 됐구나.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엄밀히 따지면 같은 문제입니다. 자, 보자.
기체가 한 가지만 따지는 것도 어려운데 실제로 이제 2개 이상 따져야 될 때도 있고요. 자, 4번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단열 변화. 자, 열의 출입이 없으므로 Q는 0이다. 따라서 연력학체 1법칙에 의해서 기체가 외부의 한일은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 델타 마이너스 U는 똑같다. 단열 과정에 볼까요? 공기가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하여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이때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형성되는데요. 이게 태백산맥을 담아가지고 쑥 내려오게 되면은 단열 팽창하면서 공기가 다시 이렇게 이 만들어준 구름들이 비를 뿌리고 나면은 건조한 공기가 단열 수축을 하면서 또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그러면은 올라가기 전보다도 온도가 더 높은 상태가 되어 있고 습도는 낮은 상태로 변해 있는데 이렇게 고온 건조하게 변한 현상을 녹쇠바람 또는 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독일 말로. 자, 오른쪽에 볼까요? 개념 확인 문제 1번. 그림과 같이 기체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부피가 델타 V만큼 팽창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한일 W를 쓰시오. 자, 1번 P 곱하기 델타 V예요. 적을 수 있어? P 곱하기 델타 V. 자, 두 번째 2번 내부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하시오.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에 총합 맞습니다. 2번 온도가 같을 경우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수가 적을수록 온도가 같다?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수가 적을수록 큰 겁니다. 온도가 같다? 분자 수가 적을수록 온도 에너지가 적을수록 분자 수는 더 많은 것이고 온도 에너지가 클수록 분자 수는 더 작은 거다. 뭐 이런 뜻이 되죠. 3번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절대온도 비례하는 거 외웁시다. 맞아요. 자, 3번 연력값 제1법칙을 나타낸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기체 열을 가했더니만 온도가 상승했대요. 온도가 상승했대. 그치? 온도가 상승하는 건 되게 많아.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뭔지 헷갈리는데 아무튼 끝까지 읽어볼게요. 그래서 뭐가 증가한다?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해되나요? 두 번째 부피가 팽창한다. 아, 따로 분리시켰구나. 내부 에너지하고 부피 이제 일해가는 걸 따로 분리시킨 문장이구나.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을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한다. 자, 4번 이상기체 5,000J의 열을 가했더니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2,000J의 일을 하였다. 자, 5,000J의 열을 받았는데 Q는 5,000이었다. 그런데 한일 잠깐만 여기다가 Q가 5,000. 근데 한일은 2,000.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 3,000이 되겠구나. 자, 5번 다음 현상과 관련된 연력학 과정을 써보시오. 1번 구름이 생성되는 현상. 구름이 생성되는 현상은 공기가 단열 팽창에 올라가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슬점에 도달했을 때 만들어지는 건데요. 단열 팽창과 관계 있어요. 단열 과정. 두 번째, 압력밥솥을 사용해서 밥을 하는 경우. 압력밥솥. 압력밥솥이 뭐냐? 이거 좀 어렵네. 압력밥솥은. 자, 물을 끓여. 버버버버버. 근데 압력밥솥은 기체가 밖으로 안 빠져나오고 수증기량이 점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서 열을 넣어줬는데 Q는 델타 U 더하기 W. 여기 열을 받아서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일을 하는 것인데 갇힌 채로 외부로 열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게 일이 0입니다. 그럼 들어간 열량만큼 뭐가 된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 버린다. 즉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쭉쭉쭉쭉. 그래서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가 되는데요. 압력이 2기압 정도가 되면은 한 122도씨 정도에서 물이 끓게 되는데 온도가 높아져 버려요. 이런 상태가 되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P 곱하기 V 중에서 온도가 높아지는데 V는 일정해. 압력이 커지겠구나. 압력이 커질수록 물의 끓는 점은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 2기압 정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면 약 122도씨에서 압력밥솥에 물이 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100도씨에서 끓는 물보다는 온도가 높으니까 밥이 좀 빨리 돼.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냥 밥통과 압력밥솥, 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서 압력밥솥이 비싸요. 증기가 빠져나가는 걸 막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안전하게 만들려고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되죠.
자, 다시 압력밥솥을 사용해서 일한다. 이거 등적 과정입니다. 거기 있는 물들이 밖으로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온도를 높여주는 과정. 압력을 높여주는 과정. 자전거에 튜브에 공기를 넣을 때 공기통이 뜨거워진다. 단열 과정입니다. 이런 것도 단열 수축이지만 6번 연력값 과정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보기에서 각각 고르시오. 기억. 얘들아 등온, 단열, 등압, 등적 중에서 한번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려워요. 일단 자, 4개 한번 짝 줘볼래? 네? 자, 그래서 1번 등온 과정은 리을, 단열 과정은 니을, 등압 과정은 기억, 등적 과정은 디귿이었습니다. 단어부터 외워주시고 자,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대표 자료 분석 문제 중에서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은 조금 좀 쉽게 여기 아주 한 문제당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 1번 그림가는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 서서히 추의 열을 가했더니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요 PV 그래프를 따졌더니만 여기에 압력에 다니는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부피에 다니는 1.0에서 그냥 1.084 세제곱미터. 자, 그리고 1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변했다. 자, 우리 면적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면적은 일단 내부 에너지 변화량 계산하고 하지마. 내부 에너지 계산 하지마. 그냥 이게 더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해준 일량은 직접 구해야 돼요. P 곱하기 델타 V인데요. P 값이 얼마면 1이지만 단위가 써있어. 10의 5승. 그쵸? 그대로 10의 5승 곱하기 1.084에서 1.0을 빼주면 0.084가 되고요. 하나, 둘, 셋. 그러면은 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계산해 주면 되죠. 0.084, 1.084도 되는데 소수점 지수로 한번 바꿔보세요. 지수가 나올 때는 지수 곱하면 편해집니다. 어차피 계산은 똑같은데 얘는 840줄이 하게 된 겁니다. 면적을 계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가 있을 때는 항상 물 그대로 면적 계산해 주시고 이 면적 계산한 양이 곱하기 해주게 되면 이만큼 될 것이다. 1번 실린더 안에 기체 압력은 일정하다. 이렇게 얘들아 여기 압력이 일정하게 움직이잖아. 이게 압력이 일정한 경우예요. 맞아요. 자, 니은 2번 기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아니 이거는 머릿속에 얘들아 오늘 시간 동안에 등온선을 자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뭔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PV 값이 커지고 있다. X. 3번 기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랑 관계가 있는데 이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도 점점 많아집니다. 분자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으면은 운동 에너지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얘들이. 그런데 평균적인 전체 운동 에너지를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분자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온도가 높을수록 평균 운동 에너지 많습니다. 자, 2번 기체 외부의 함유량은 840. 틀렸네. 왜 답이 틀리지? 얘들아 난 답이 틀렸지 왜? 1.084 하나 둘셋 맞는데? 84 그래서 10의 5승 10의 3승 해주면 10의 2승 84 곱해주면 8,400만 미안 8,400줄 바보 8,400줄. 자 3번 기체 가한열이 5kcal라면 잠깐만. 자 1kcal가 1kcal는 물 1kg을 1도씨 올릴 수 있는 열량인데요.
얘는 4200줄이다. 그러면은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5kcal다. 1대 5kcal 몇 배 주면 되겠어요? 4200 해주면 되겠네? 1대 4200은 5대 X 얼마예요? 5배 곱해주면 21,000이잖아. 맞지? 그래서 5kcal는 21,000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1,000줄의 열이 들어갔다가 에너지 단위는 열량 칼로리가 아니라 줄을 말했어요. 이렇게 줄은 얘는 8,400이니까 어머나 계산도 어렵네. 빼줘야 되겠죠? 12,000, 11,700이 되겠네요. 그래서 11,700줄이 될 것이다. 암산 계산을 한번 해보고 아씨 6,000이지. 8,000이면은 9,000, 2만 12,000. 오케이. 12,600줄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12,600. 이해되나요? 예. 자, 4번. 기체가 팽창하면 외부 일한다는 맞는 거예요. 기체가 수축하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도 맞고요.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외부로부터 받은 열의 양과 같다.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아니요.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어디 갔니? 외부로부터 받은 열에서 한 열을 빼주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외부에 받은 열량이 같지는 않습니다. 내부의 변화량은 X가 돼요. 자, 2번 볼게요. 연력학 가정 2번. 그림 가원하는 실린더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이상기체를 각각 부피와 압력을 같은 양, 부피와 압력을 각기 유지했다. 압력과 부피가 같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같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A와 B가. 그래가지고 하나는 피스톤을 고정시키고 하나는 똑같이 열량 Q를 넣어줬다. 자, 그러면 A와 B의 가정하면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A와 B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A와 B는 Q는 열이 같아요. 같은 열. 근데 얘는 1이 플러스 했고 얘는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 됐고요. 얘는 1이 0이네. 내부 에너지만 이렇게 됐네. 두 가지. 같은 양의 열을 받아서 얘는 두 가지를 흩어졌고 얘는 한 가지 내부 에너지로 변했기 때문에 누구의 온도가 높다? B의 A의 온도가 얘는 0이라 얘는 요 내부 에너지가 얘는 내부 에너지도 변했고 1도 했죠. 얘는 내부 에너지가 변했기 때문에 A가 B보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더 많습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많다는 얘기는 PV가 더 크다는 얘기고, 그렇지? 근데 이거보다 이거는 부피는 더 작으니까 압력은 A가 B보다 압력이 훨씬 높은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가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기체가 받은 열은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에만 쓰였다. 그런 경우는 가. 기체가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와 외부의 한열의 양의 합과 같다. 이거는 나번이에요. 자, 2번 가나와 같은 열을 가했을 때 물량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거는 기체 압력. 압력은 가가 부피가 작기 때문에 압력이 훨씬 높아야 돼요. 맞고. 니은 기체 온도는 가는 받은 양의 열량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는 가가 더 높습니다. 디귿. 그래서 맞죠? 디귿. 기체 내부 에너지. 가는 등적 과정. 받은 열이 모두 내부 에너지에만 쓰였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는 더 높을 것이고 내부는 더 높은 상태로 됐으니까 이것도 맞고. 리을 기체의 피스톤이 한일은 A는 0이고 B가 플러스예요. 한일은 B가 더 많은 경우야. A는 0이기 때문에. 자, 3번 가에서 기체가 한일은 0이다. 가에서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체가 한일은 0이 맞습니다. 2번 가에서 기체 압력은 증가한다가 맞죠? 3번 나에서 기체 온도가 일정의 유지가 된다. 나번에서는 온도가 일정의 유지가 될 것이냐 이거 맞춰봐. 나번에서 대입을 해봐야 돼. 온도를 물어봤으니까 온도는 안 보여. 하지만 내부 에너지 P 곱하기 V는 어떻게 알 수 있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런데 얘들아, 이게 뚫려 있는 기체가 움직이잖아? 이럴 때 압력은 항상 외부의 압력 일정하니까 부피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나번도 계속 이 안에 내부 에너지는 온도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는 만큼 또 부피가 계속 커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해되나요? 자꾸 이제 어렵더라도 내부 에너지하고 일을 조금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이 단원이 복잡한 공식이 없는 대신에 자꾸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아주 쉬운 식이긴 한데 그게 쉽지는 않았어. 선배들 과정을 보면은 되게 어려워했어요.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이게 원래 이 단원이 이게 숨겨진 게 많아가지고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이해를 못해가지고 고3 수능 볼 때 깨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배들이. 그때는 이제 고2 때는 알아지겠지? 기다린 거야 알아지기를. 근데 해보니까 안 알아져.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2, 30번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답이 계속 다르게 나와. 어떨 땐 이해되고 오늘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대신에 난해하고 어려워요. 그게 정확한 개념으로 문제를 풀면 그냥 계속 똑같이 맞든 틀리든 정해져 있는데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은 그냥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않고 오늘은 이런 방법으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거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답이 맞았다 틀렸다 반복이 됩니다. 이 단원이.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내부 에너지 변화 행식을 정확히 외우고 1의 부호를 정확히 외운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되게 쉬워요. 고난도 문제까지는. 그 과정에 처음에 이 역학적 에너지처럼 막 수십 번 풀다가 깨우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엔 어려운 줄 많은데. 자, 그 다음에는 내신 만점 문제 중에서 몇 개 좀 풀어봅시다. 2번과 5번, 6번을 풀어드릴 거고 나머지 숙제요. 2번.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D, A 상태로 변할 때 A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제로입니다. 이때 기체가 외부의 한일량은 얼마냐? 그러면은 이게 폐곡선 가운데 있는 이 주황색의 사각형의 면적만을 구해야 되는데 200에서 400에서 200. 그래서 잠깐 풀어보시고 난 그림 좀 그릴게요. 요 면적이 이제 외부에 해준 일이 아닙니다. 한일. 또는 그냥 한일. 이런 상태에서 뭐 이렇게 돌아갔다가 왔을 때 이 면적이 외부의 한일이 아니에요. 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곱미터의 뉴턴. 그래서 400파스칼은 400뉴턴 퍼 뭐 제곱미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차이값이 얼마냐면은 이 면적을 구하려면 요 높이 면적 곱해야 되니까 200파스칼. 400에서 200 빠지면 200파스칼이 되죠. 곱하기 면적은 2 세제곱미터 바뀌었다. 델타 V. 이게 P 곱하기 V가 이게 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200 뉴턴 퍼 제곱미터이고 얘는 2 곱하기 세제곱미터니까 단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뉴턴미터는 이제 줄이 되겠죠. 얘는 그래서 400 줄. 한일량은 400줄이 됩니다. 5번. 어떤 이상기체의 압력을 3.0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잠깐 압력 P가 3.03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유지하면서 자, 열량 Q는 얼마였냐면 15,000줄에 열을 넣어줬고 기체의 부피가 델타 V 0.03에서 0.02 세제곱미터. 항상 이게 세제곱미터. 이게 미터 있지.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한일과 내부 에너지 증가량. 한일 W하고 내부 에너지 증가량. 자, 한번 두 가지 구해 봅시다. 한일량은
P 곱하기 델타 V 값을 넣는 거니까 P가 얼마냐면은 그대로 넣어주세요. 3 곱하기 10의 5승을 유지하면서 0.01에서 0.03까지 0.0이니까 0.02 제곱미터 곱해주게 되면 두 개 202승 3승이 남고 300 3000줄만큼의 일을 하였구나. 계산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15,000줄인데 얘들아 3, 2, 6, 6,000 미안하다. 6,000 미안해요. 6,000줄입니다. 계산하면 그럼 15,000줄 중에서 얘는 내부 에너지와 해준 일이 6,000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이항시키면 당연히 이제 9,000줄이 되겠죠. 얘는 9,000줄이 될 것이다. 자, 우리 6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답은 6,000과 9,000 답은 4번이죠. 자, 6번 그림은 실린더에 담긴 어떤 이상기체의 상태가 변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렇게 압력이 일정한 부피가 일정한 채로 쭉 움직이는 걸 이제 등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1번에서 2번 상태로 바뀌고 기억 이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등적일 때는 1이 0이에요. 자, 니은 2번 이 기체의 온도는 일정 유지가 된 게 아니라 부피가 일정한데 P가 증가하니까 온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X야. D가 이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얻는데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만큼 열을 얻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8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숙제인데요. 자, 8번까지 좀 풀어드립니다. 8번 문제 보세요. 자, 8번은 A 과정과 B번 과정, PV, 얘들아, 이게 압력이 A 과정은 이렇게 움직이고 B 과정은 이렇게 움직였거든. 그렇죠. 그랬더니 일단 A와 B 중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누가 더 클까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 A가 더 클까? B가 더 클까? 한일의 양 A가 더 클까? B가 더 클까? 자, 야리끼리 합니다. 그러면 B가 더 커요. 어느 게 1이? 아니요, 저기. 내부 에너지 변화가요? 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넣어볼까요? 네. 자, 여기다가 만약에 P라고 치면 이거보다 큰 P를 넣으면 되겠네. 한 2P 예를 들어서 2P. 그럼 이게 부피 변화가 똑같네? 그렇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P 곱하기 V 중에서 변화가 있으면은 델타 P를 넣거나 델타 V를 넣거나 그런데 델타 V는 똑같은데 압력이 큰 놈이 있다. 예를 들어서 2에다가 곱하기 3을 곱하거나 이거보다 뭐 2배 크다 뭐 4 곱하기 이게 똑같아. 근데 곱한 값이 더 커. 누구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더 클까요? A가 더 큽니다. 계산해보면. 이해되나요? 그래서 언뜻 보게 되면은 등원선을 그려가지고 하더라도 이거 보이진 않아요. 그냥 델타 V 같을 때 큰 값, 압력이 크다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A가 한일량도 A가 더 큰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일은 A가 B보다 크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크니까 온도 변화가 A보다 크고요. 내부 에너지 당연히 A가 크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많았어요. 이거 B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얘들아 연력학을 배우면서 다른 식은 쓸 수가 없어. Q는 델타 U 더하기 W 하나와 자, U를 구하는 방법은 PV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걸로 온도와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고 이런 부피 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세 가지 원리만 배운 겁니다. 그걸로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 나가야지. 여기다가 절대 다른 거 대입하면 안 돼요. 복잡해져요. 머리가 힘들어도 그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푸세요.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이 실력이 됩니다. 알겠지? 이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 절대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Q는 델타 U 더하기 W. 두 번째, 이런 부피 팽창하면 플러스, 수축하면 마이너스. 이래 부호는 내부 에너지는 PV 값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원리로만 접근해 가세요.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기체 압력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기체 압력이 안 보일 때는 다른 외부를 항상 같은 압력으로 움직이니까 바깥쪽의 압력을 한번 쳐다봐라. 그래서 기체 압력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피는 다 주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압력이 안 보이거든. 압력을 가지고 PV 값을 한번 차근차근 찾아보세요. 이 단어 재밌습니다. 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 복잡한 식이 없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숙제는 여기 81쪽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질문 좀 받고
열역학 2법칙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